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민간 차원의 국제행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열렸습니다. 분단의 현장, DMZ 순례 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천 배우들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른바 착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드라마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검찰 내부 성범죄가 폭로되면서 나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목회자 성범죄 문제도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투 운동이 교계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민간 차원의 국제행사가 오늘까지 사흘 동안 강원도 철원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분단의 현장 DMZ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분단의 땅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세계 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둘째 날 남북 분단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통성 건물 앞에 위치한 옛 조선노동당사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월정리역 등 DMZ 일대를 살펴보며 분단의 아픔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국경선 마을에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를 방문해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이라는 것은 남북한의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이 분단 DMZ 현장은 우리의 분단의 비극이 있고 평화가 왜 필요한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메시지를 담은 현장이기 때문에 국제 평화의 참가자들이 이곳에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철원 역사의 중심지로 불리는 소이산으로 향했습니다. 소이산은 362m의 작은 산이지만 백마고지와 김일성고지, 철원역, 제2 땅굴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북녘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소이산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평화의 촛불을 밝히며 이 땅에서 무기와 전쟁이 사라지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모아 다 함께 노래했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소망이 하여튼 남과 북이 같은 형제 아닙니까? 어우러 춤출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피스메이커로서. 한편 한국 YMCA는 남북 대화가 단절돼 있던 수개월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평화를 위해 일해온 단체들이 함께 인터내셔널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평창올림픽이야말로 평화올림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계 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한반도에서 그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65년 동안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과 한반도 비핵지대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검찰 내부 성범죄가 폭로됐습니다. 위계와 권위에 경직된 검찰 조직 구조 속에서 터질 게 터진 것이다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이번 성추행 폭로 이후 나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밝히고 나서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법조계에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계도 목회자 성범죄, 또 교회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투 운동, 교계에도 확산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해온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 여성상담소 최수지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기독교 여성 상담소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성 상담소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독교 여성 상담소는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 부설로 1998년도에 설립된 교회 내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교계 최초로 교회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네.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 인권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지금은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그리고 치유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네. 검찰 내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폭로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검찰 사회의 어떤 경직된 위계 구조라든지 상하 관계 이런 부분은 교계와도 조금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번 문제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계 역시 남성 목회자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 구조가 온전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교계 안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숨죽여 있고 그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교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서지현 검사뿐만 아니라 이번 폭로를 시작으로 이른바 미투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공개하고 나서는 그런 움직임이 법조계에도 확산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홀로 지내면서 나의 편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라는 그런 외로움을 갖고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호소할 때를 찾지 못했는데요. 미투 운동은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피해자들끼리 연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더 이상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와 공동체 또는 조직의 잘못으로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투 운동이 과연 교계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오고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계에도 미투 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성찰할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개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는 피해자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몰면서 아직도 교회에 분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성폭력이라는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회가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함께 동참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는 이 교계 내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마련돼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그것을 호소할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사법기관에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사법체제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목회자 성폭력이라는 게 의존관계, 신뢰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여서 가해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마지막 보루로서 법적 싸움을 하는 그런 피해자가 법적 싸움에서도 패배하게 될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 성폭력 관련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안전장치 없이 피해자에게 폭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성 상담소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스스로를 뭔가 호소하고 공개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네, 일단은
자신의 신변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 기독교 여성 상담소의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을 노출하다가 오히려 더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기독교 여성 상담소에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으로 예약을 하시고 그래서 저와 면접 상담을 진행하신 뒤에 절차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네. 그리고 충분히 준비가 될 때 그때 언론 보도에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성범죄에 취약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여성을 유혹자로 본다든지 여성을 열등하게 본다든지 하는 태도가 여전히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합리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성에게 무조건 참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는 더 이상 가지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을 함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교인들이 스스로 깨어서 성경을 보려는 그런 주체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좀 보듬어주기는커녕 어떤 교회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까지 잃어버린 건 아닌지 네. 이번 미투 운동 또 어떤 성폭력 폭로 사건을 계기로 좀 돌아봤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여성상담소 최수지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요즘 청소년들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태에 맞서 청소년들을 위한 이른바 착한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배우들이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공감 요소를 담아 제작 중인 웹 드라마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 이들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웹 드라마가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웹 드라마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은 가정폭력과 게임 중독 등을 소재로 청소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생명과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드라마입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본인의 재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뿐이죠. 평소 NGO 홍보활동과 구호사역에 힘써온 배우 이아린 씨가 극본과 연출을 전담하며 제작에 나섰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런 문화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결론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은 교회를 떠올리게 하는 한 학원을 배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교사들을 통해 변화돼가는 신입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총 12부작 시즌제로 예정돼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전체 관람가로 제작됐습니다. 전체 연령가인데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모든 분들이 함께 보셔서 우리가 소외된 계층들을 더 둘러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점이 돼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좀 느끼고 이번 드라마에는 배우 정나온 씨와 박인영 씨 등 많은 크리스천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드라마의 선한 의도에 공감해 모두 재능 기부로 동참했습니다. 이렇듯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에 맞서 선한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모였지만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 한계입니다. 배우들은 재능 기부긴 한데 우리 스태프들은 장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작품이 끊어지지 않고 시즌 12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웹드라마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은 오는 3월 15일 네이버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오는 4월 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예배준비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어 예배 분과, 방송 분과 등 각 분과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인 강학근 목사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대구가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제9대 총장에 안민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안민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학에 기반해 다음 세대를 살릴 교육의 혁신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석 고신 총회장은 총장 취임 예배 설교를 통해 고신대 공동체가 편안함 가운데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과 학교에 역사하기 위한 기도 모임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전남 동부 지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성남이 총무가 참석해 찬양과 고백, 감사, 중보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기도하는 엄마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대전시 기독교 선교기관 단체 비전 나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80여 개의 기관, 단체들이 모여 올해 기독교에 관련된 사업 일정을 설명하고 서로 도움과 협력을 구했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와 진로와 소명 미니스트리즈가 2018 청년 대학생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의 길, 미로 찾기를 주제로 한 이번 수련회에는 560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참가해 4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비전과 소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서부 내륙에 오전 한때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낮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